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여기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는 인이 예지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인, 의, 예지, 신까지 하나하나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있죠. 예, 전체적으로 한 거하고 개별적으로 한 거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의로 인을 띄워놨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 인 할 때 인 똑같죠? 예, 인인데 위아래예요. 요걸 빼면은 두이자입니다. 두이자, 한자적으로 두이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두이는 그런 의미이기도 되지만 사람이 관계지요. 그래서 인은 인의 예지 중에 첫 번째인데 왜 인을 중요시 여기냐? 관계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자식을 선택해서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 나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선택할 수 있으면은 막말로 다 재벌집에 태어나겠죠. 그거를 공자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양대산맥인 노자도 이걸 표현합니다. 도덕경에 그거를 무이위라고 표현해요. 여기다가는 표현 안 했지만 구두로 하기 위해서 무이위가 뭐냐? 없을 무서이 할 위자예요. 위함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스스로 선택함이 없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무이위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시대 분들은 이런 인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거를 공자는 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인의 사상에 대해서 공자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 강의에서 나오는 게 이어서 나오는 게 의예요. 의는 맹자세상이 되죠. 그래서 공맹할 때 인의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써놨어요. 읽으시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어지리는 외부의 현상이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죠. 치근지심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치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걸 여기서부터예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관계를 도덕경에서는 설명했죠. 무의위로 표현한다.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무의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쉽게 지금 표현해 드린 거예요. 예. 결국은 쉬운 빼는 거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부모는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건 자연에 맡긴 거예요. 자, 급박한 이런 거를 예를 들죠.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하지 않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 없는 반응과 행동 틀렸네 쓰면서 판단하지 않고 조건이 없는 반응과 행동으로 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무의의 개념은. 그러니까 맹자는 하죠. 우물가로 아이가 기어가고 있을 때 그 아이를 가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게 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저 아이를 어떤 의식을 판단하는 게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가서 뛰어가서 해주는 게 인의 상태예요. 그게 치근지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인간다움을 표현하는데 타자를 사랑하는 공감 능력입니다. 타자를 사랑하는 공감 능력이 없으면요 인의 사상이 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싸가지의 한 가지가 없어지는 거죠. 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거를 도와줘야겠다는 그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게 인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인은 여기서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의까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이에요. 인은 어떻게 표현했냐? 이제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얘기를 했어요. 이는 극기복례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를 극복하고 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극기복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는 물어봐요. 논어에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극기복례다. 왜? 얘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냐? 그런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외면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살게 됩니다. 네. 외면하실 거예요. 아마 실제 생활에서. 야, 그거 관여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극기복례. 그런 걸 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면 유학에서는 가르친 거예요. 자, 또 이는 뭐냐? 출문여견 대비. 집 밖에 나갔을 때요, 만나는 모든 사람은 큰 손님처럼 맞이하는 게 인의 사상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다냐, 측은한 마음은 인의 시작일 뿐이지 측은 자체가 인은 아니에요. 시작인 거지. 그러면 인을 다양한 의견으로 표현하는 거죠.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는 모두 큰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게 인의 사상이고요. 또 있습니다. 사민 여승대제,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부린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백성을 섬기는 거는 뭐와 같이 한다? 승대제, 큰 제사를 모실 때처럼 백성을 받들라고요. 백성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소불료 물시어인이에요. 내 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 시키지 말라고요. 예?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꼭 하기 싫은 걸 남한테 시키죠? 그거는 인의 사상이 아니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도 하기 싫은 거다 이거죠. 이게 대표적인 인에 관련돼서 논어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문구를 제가 인에 대한 이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예, 인은 이런 거다. 예, 그리고 인을 대표적이 하는 건물은 우리가 첫 시간에 인이예지할 때 흥인지문 했죠. 자, 증거 흥인지문입니다. 여기 써 있죠. 예,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거라 흥인지문 분명히 써 있어요. 지 갈지자예요. 갈지자는 이었다라는 동사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정문에서 보면 이렇게 성이 있죠. 예, 성이 있는 게 동대문입니다. 아마 동대문을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동대문은 저랬나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인을 동쪽에다 놓고 방위의 개념에다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각인을 시킨 거죠. 예, 보고. 그러니까 동대문이지만 동쪽에 있는 문이지만 고유 이름은 흥인지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의입니다. 예, 오늘 두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예요. 위에는 의자는 이렇게 전소체로 씁니다. 양입니다. 양. 옛날에 양고기가 주세를 이었나봐요. 주류를. 여기는 요거는 나자예요. 그리고 창과자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지만 양을 지켜야 돼. 예? 예. 그죠? 그냥 이게 뜻글자니까 이 안에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전소체를 놔드린 겁니다. 요거예요. 거의 미수하게 돼 있죠. 예. 자, 의는 어떤 상태냐? 오를 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수호지심입니다. 오를 의, 오르니까 올바르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행동하는 거를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법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짓을 할 수도 있죠. 예, 요즘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데 법대로 하자 그러죠. 법에서는 저촉을 안 하지만 부끄러운 짓이 있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자,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는 경우예요. 그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는 경우에 느끼는 마음이에요. 부끄러운 마음은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공감 능력이었을 때 옳을 의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시는 안중근 의사 그러죠. 무슨 의사. 네. 올바름을 행동하는데 상대방이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마음. 한자로 하나가 있습니다. 한자로 표현해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마음은요, 성자라고 표현해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 일부러 너무 어려워서 안 썼어요. 그게 뭐냐? 한자로 하면 무자기야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 남은 다 속일 수 있어도요, 자기 자신만은 못 속입니다. 네. 그게 옳을 의에 해당됩니다. 옳을 의가 이렇게 해석되고요. 그 다음에 옳을 의는 돈의문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돈의문 박물관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게 돈의문입니다. 네. 돈의문이고, 성곽이 오면 이거는 인왕산이겠죠. 여기 보면 정자도 있죠. 네? 뭐 있고, 여기 옛날에는 돈의문 옆에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은 여기가 돈의문 박물관이에요. 여기가 정동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걸 쫙 올라가면 전부 인왕산입니다. 네. 근데 옛날 사진이 이런 거 있어서 제가 찍어왔어요. 돈의문을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서 돈의문의 이 사진을 가지고 돈의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의 예지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